이번에 볼 거는 이런 겁니다. 네, 이렇게 이것도 가만히 보면 하나의 그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봐라 그렇게 했죠. 이 하나의 움직임을 가만히 보면 사각형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네, 커졌다 작아가면서 돌아가고 있는 거고, 또 특징 하나가 이렇게 서로 지그재그로 하나씩 건너뛰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죠. 9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저 사각형이에요. 저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각형이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모습이 우리가 DIR을 이용해서 크기가 뭐 여기 작아지는 0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크기가 뭐 100이라면 100까지 일정한 속도로 작아지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약간 가속도가 붙은 것처럼 울컹 울컹 하면서 작아지는 게 보일 거예요. 그거는 일정한 간격으로 작아지고 커지는 게 아니라 뭔가 커지고 작아지는 그런 템포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요거는 뭐를 활용한 거냐면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 중에 이런 함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이 뭐 변화하는 뭐의 양이에요. 변화하는 양이고,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요 일정한 어떤 크기 안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겁니다. 이 곡선 다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인 함수예요. 이 가로가 뭐냐면 각도죠. 앵글이라고 합시다. 각도고, 이 값들은 다 사인의 앵글 값이에요. 근데 그래서 각도가 0도에서부터 여기 90도가 될 때, 그 다음에 180도가 될 때, 그 다음에 여기가 270도가 될 때, 여기 360도가 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변하면 그거의 사인해 준 값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크기가. 그리고 영원히 아무리 각도가 늘어나도 사인 값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의 값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여기는 이렇게 각도가 아니라 라디안 값이어야 돼요. 라디안. 그래서 이거는 2분의 파이, 이거는 파이, 이거는 2분의 3파이, 이거는 2파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 값을 이렇게 라디안 값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한데, 그게 이제 프로세싱에서는 라디안즈라는 그런 함수가 있어서 제 앵글 값을 라디안으로 바꿔주고 사인 값을 구하면, 그것은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항상 그 사이를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0에서부터 1 마이너스 1 사이를 계속 변화해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 값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주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린 이거를 사이클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사이클.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이클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변화하는 값은 크기에다가 어떤 크기가 있으면 그 크기를, 이 크기가 원래 100이었다고 합시다. 100에다가 사이클을 계속 곱해주면, 그리고 이 사이클이 그 앵글이라는 값이 있고, 그 앵글 값이 계속 더해져요. 그리고 100에다가 사이클만큼 곱해준 걸로 이 사각형의 크기를 정하면, 이 크기가 100의 제일 커졌을 때가 100의 1배죠. 제일 작았을 때가 100의 마이너스 1배입니다. 그러니까 1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여기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크기가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커졌다 작아졌다를 반복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코딩으로 한번 해볼게요. 먼저 하나를 만들어 봐야 되겠죠. 하나만 먼저 만들어 봅시다. 하나를 먼저 만들어 보면
셋업을 해주고 사이즈는 9개니까 900 알기 쉽게 900, 900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여기다 깔면 안 되는군요. 그 다음에 보이드 드로우를 해줘야 되겠죠. 드로우를 해주고 백그라운드를 제로 0으로 해주고 이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사각형은 그냥 화이트로 칠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렉트 위치는 그냥 가운데다가 그릴게요. 해주고 크기는 100짜리 일단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는 요 모서리를 중심으로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렉트 모드를 센터로 해주고 사각형을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렉트 모드가 센터가 됐고요. 센터에서 이렇게 해서 100짜리의 사각형이 그려졌습니다. 그러면 이 크기를 계속 어떤 주기로 커졌다 작아졌다 하게 할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D라고 해봅시다. D가 아니죠. 여기는 크기니까 width W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W. 그래서 자 플롯 W가 있고 그 W의 그 초기 값을 100으로 이제 그려줄 거고 이제 W가 그냥 W로 고정되는 게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사이클만큼씩 왔다 갔다 100에 대한 어느 정도의 비례로 변화하게 할 겁니다. 사이클을 정의할 필요가 있네요. 사이클은 사인의 라디안즈 앵글이 계속 변하니까 앵글은 계속 증가하는 어떤 값이 되겠죠. 그래서 앵글은 그냥 변화하는 값이니까 인티저가 되면 될 것 같고 초기 값은 0으로 해주고요. 다음에 사이클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에 어떤 값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W가 그냥 100으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그것의 사이클만큼씩 곱해주는 그런 값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변화하는 값이 될 겁니다. 커지고 작아지는 만큼. 그렇죠. 그리고 얘를 이제 근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었을 때는 이렇게 좀 약간 알이 있는 그런 그 사각형이었잖아요. 그건 간단해요. 여기 보면 뒤에 하나를 더 넣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 코너 값이에요. 코너를 한 20 정도만 주면 이제 코너가 둥그렇게 이렇게 되는 그런 사각형이 되는 거죠. 이제 얘를 또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돌려줘야 되죠. 돌려줘야 되니까 이제 트랜슬레이트를 해줘야 돼요. 트랜슬레이트 해주고 걔는 중심이죠. 중심이 해야 되고 트랜슬레이트를 해줬기 때문에 얘가 이제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로 트랜스 해준 그곳에서 원점에서 그려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로테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로테이트를 앵글만큼씩 해줍시다. 우리 앵글이란 게 있잖아요. 근데 앵글을 그냥 써주면 안 된다고 했죠. 여기가 로테이트는 여기 라디안 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기는 라디안즈라고 앵글 값을 쏴줘야 돼요. 그냥 0도 10 뭐 180도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거에 라디안 값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합니다. 자,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 있을 땐 상관없으니까 그대로 해보면 자 하나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하나를 그렸으니까 이제 뭐 클래스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클래스 로테이팅 렉트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먼저 애트리뷰트들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 애트리뷰트에서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이따 봅시다.
여기다가 void display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요거들을 쭉 갖다가 카피를 해줘야 되겠죠. 그쵸? 근데 문제는 여기에 요 녀석들 어느 위치냐, 이건 지금 중심에다가 했지만 이제 이걸 옮겨 다닐 거잖아요. 얘네들을 이제 x, y라는 값으로 대신 해주고, 얘를 인티저로 할까요? 인티저 x. 이건 인티저여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깔 위치 정도인데 우리가 일정한 간격으로 깔 거기 때문에 굳이 플롯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줄 거고, 이제 여러 개를 깔게 된다면 그 트랜슬레이트 상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것을 그냥 푸시팝을 해줘야 돼. 매트릭스를 하나 더 넣어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거에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W는 여기 100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이거 100으로 고정해도 될 것 같아요. 지우고, 그 다음에 로테이팅 렉트라는 컨스트럭터를 만들어주는데, 인티저 x 위치, 인티저 y 위치만 정해주면 저 렉트들이 바로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더바 해주는 게 좋다고 했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구분해 주는 게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좀 x, y는 y 이렇게, 네. 이렇게 지금 현재 하나를 빌드해 볼 텐데, 레퍼런스 저걸 만들어 볼 텐데, 로테이팅 인스턴스를 만들어 봅시다. 렉트 r은 여기서 하고, 셋업에서 알리콘 뉴 로테이팅 렉트, 위치는 뭐 100 위치에다가 100 위치는 너무 200 위치에다가 하나를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아래 디스플레이를 해보면 200 위치 하나가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사각형들을 화면에 깔아야 되겠죠. 어떻게 깔아야 되느냐? 자, 화면 우리가 900짜리 화면을 그렸어요. 여기가 가로가 900, 900짜리 화면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쭉 깔 텐데, 이거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그러니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 그래서 이런 간격으로 깔게 될 거. 그러니까 하나에 100 간격으로, 가로로 100, 세로로 100. 그러니까 이제 부호문을 돌릴 텐데, 처음 시작점은 여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야 여기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 간격은 100이 되겠죠. 이게 0번째가, 그래서 가로로 9개, 세로로 9개 이렇게 깔게 될 겁니다. 가로로 9개, 세로로 9개 이렇게 깔게 될 거예요. 로테이팅 렉트를 배열로 만들어 줄 건데, 그거를 세로로 9개, 가로로 9개짜리를 만들어서 깔아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위치가 처음에는 50부터 시작해야 될 거예요. 여기 중심이어야 되니까 여기 50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게 0번째니까 이게 첫 번째는 그거에다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여기가 8번째겠죠. 그러면 요게 i 값이 인티저 i 포문으로 반복할 거예요. i 값이 이렇게 변하니까 여기는 i
50에 더하기 i 곱하기 100이 돼야 될 겁니다. i 번째는 여기가 1이니까 2일 때는 50 더하기 2 곱하기 100이 될 거고요. 이 위치는 여기도 100이니까요. 그래서 i 번째는 50 더하기 i 곱하기 100이 될 거예요. 이 위치가. 그렇게 깔면 y도 마찬가지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얘를 한번 깔아보겠다는 거죠. 자, 이제 깔아보면 이게 아니라 이제는 로테이팅 렉트에 9개짜리 배열을 만들어서 로테이팅 렉트 9개를 깔아야 되고, 그럼 이제는 이건 그 의미가 없고요. for integer i는 0에서부터 9개까지 i가 되고, 그 다음에 for 이제 y 쪽은 j는 0에서부터 j가 9개까지 j 더하기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r's에 add new 벡터를 줄 텐데 x 위치, y 위치에다가 깔아주겠죠. 네, x, y 위치를 x, y는 인티저예요. 인티저 x는 자 여기는 로컬 변수입니다. 로컬 변수라서 이 x는 이 뒤에 클래스에 있는 x하고는 다른 x인 거죠. 왜냐하면 요 x는 요 안에서만 작동하고 사라지는 x, y예요. 여기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 바꾼 거고. 그래서 이 x는 처음이 50에다가 i 곱하기 100만큼씩 해준 x가 돼야 되고, y는 50 더하기 j의 100만큼씩 해주는 아니죠. 아이고 또 큰일 날 뻔했네. 요거가 아니고 요거는 어레이 리스트에서 나온 거고, 요게 i j는 이렇게 해주는 게 맞죠. 지금 우리는 배열을 쓰기 때문에 어레이 리스트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어레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게 맞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얘네들을 디스플레이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건 이제 필요가 없고요. 여기다가 얘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r's에 i 번째, j 번째 있는 애들을 디스플레이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쭉 깔리겠죠. 이렇게 쭉 깔릴 겁니다. 근데 하나 이제 또 해줘야 될 게, 이게 서로 다른 주기로 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지금 다 똑같이 변하는데 건너뛰면서 반대로 해주게 할 거예요. 우리가 또 하나의 변수가 있었어요. 바로 이 앵글입니다. 앵글이 중요한 거예요. 왜 앵글이 중요하냐면, 자 이렇게 곡선이 있었고 이게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고, 요게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를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그 앵글이 변함에 따라서 이 크기가 100에 이만큼의 배수만큼씩 변한 거였죠. 여기 처음 시작한 녀석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하고, 두 번째 녀석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앵글 값이 여기서부터 출발하게, 여기가 90이었죠. 90. 그리고 세 번째 것은 또 뭐 여기서 출발하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출발하게 하든지, 하여튼 0에서부터 출발하게 하면, 처음 출발점이 이거는 0에서 출발하니까 아예 0, 아무것도 없는 0에서 출발하고, 얘는 1에서부터 출발하니까 이제 1배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되느냐,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판단하는 것은 저는 했습니다. 그 i에다가 나누기 2를 해준 나머지 값, 그게 이건 0이고 얘는 1이고 얘는 0이고 얘는 1이죠. 여기다가 곱하기 90도를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0일 때는 0, 1일 때는 90, 0일 때는 0, 1일 때는 90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얘가
앵글 값이. 그러면 이건 x축이고 y축도 그럼 마찬가지겠죠. 그 마찬가지인데 걔를 동시에 이렇게 더해주면 j2에도 마찬가지로 나머지에다가 90을 해주면 여기에서는 이거 두 개를 더하니까 처음 시작하는 앵글 값이 0일 겁니다. 여기는. 근데 요 두 번째 얘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i는 0이고 j는 1이죠. 1이니까 이게 1이 되니까 나머지가 1이 되니까 90이 되는 거예요. 얘는 90에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얘는 0에서 시작하는 거고 90. 여기는 i는 1이고 j도 1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는 18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180 여기가 0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쭉 반복을 하니까 전부 지그재그로 시작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에 앵글이 하나 더 필요한 거예요. 앵글을 0에서 무조건 시작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이제 변화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앵글이 하나 필요한 거죠. 인티저 앵글 값이 하나 필요하게 되고 그걸 처음 시작할 때에 그 바꿔주게 할 겁니다. 앵글 이렇게요. 시작하는 앵글 값을 그 위치에 따라서 변화하게 해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앵글이 하나가 필요한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인티저 앵글이라고 하죠. 이거를 저기 썼지만 i 곱하기 아니구나 i %e 짝수인지 홀수인지 에다가 곱하기 90 더하기 j 나누기 2 곱하기 90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앵글을 넣어줘 해봅시다. 이상하게 돼버렸네요. 아이고 이거 j 곱하기 2를 했는데 곱하기 2가 아니라 나누기 %이죠. 미안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